비타민 C에 대해서 오늘 또 추가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제가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을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, 또 비타민 B100도 꼭 같이 드시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서 제가 처방약보다도 어쩌면은 이게 먼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써볼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조를 많이 했더니, 이제 제 말씀을 믿어주시고 시작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제가 또 많이 듣고 있어요. 그분들이 거의 다 너무 좋으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, 제가 이제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그 비타민 C에 대한 오해들, 그리고 비타민 C가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, 또 어떤 식으로 복용량을 이렇게 늘려가면서 먹을 수 있는 건지,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,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, 그러니까 제가 피드백을 받은 거죠.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비타민 C가 거의 실험실의 걸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지은 별명이요. 실험실의 걸작품. 모든 게 천연이 좋고, 실험실에서 만든 합성은 뭔가 몸에 좀 부담을 줄 것 같고, 그래서 약물처럼 생각이 많이 들죠. 어떤 분은 그 비타민제 약국에서 파는 거라든지 어떤 거라고 해도 천연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생각조차를 안 하고 살아오셨다,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먹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,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. 네, 그 말씀이 맞아요. 정말 이 실험실에서 뭘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긴 시간, 어떤 면에서는 비타민 C를 거의 평생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먹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,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합성된 그 어떤 이렇게 제품 중에서, 화학 제품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. 제가 비타민 C를 봤을 때는.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비타민을 그만큼 고용량을 쓸 수가 없거든요. 제가 앞에서도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, 비타민 C는 고용량 메가도스라는 것 자체가 실험실을 전제로 한 거예요. 그래서 과일을 많이, 뭐 야채를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고용량은 하실 수가 없는 거거든요. 그러면 비타민 C는 도대체 무슨 작용이 있느냐? 또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면, 첫째로 항산화 작용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산화가 된다라는 거는 철이 녹이 쓰는 것처럼 사람이 늙는 것을 말하거든요. 세포가 파괴되는 것을 말해요. 이제 기계를 쓰면 그 왜 세금 신고할 때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잖아요. 어떤 설비든지 어떤 기계든지 계속 마모가 되면서 그게 가치가 떨어지거든요. 근데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으니까 자꾸 이렇게 녹이 쓰는 것 같이 노쇠하게 되는 거예요. 근데 그런 것을 막아주는 것을 항산화라고 하거든요. 우리가 매일매일 항산화 작용을 이제 그게 혜택으로 누리게 되면, 첫 번째 그게 피부로 딱 느끼는 것이 피로회복이에요. 우리가 그냥 항산화라고 하면 도대체 그 항산화가 뭔지, 내 생활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, 제가 딱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피로회복이에요. 피로하다라는 것 자체가 몸에 산화물질이 많이 생겼다, 피로물질이 많이 생겼다는 거거든요. 근데 이게 비타민C를 고용량을 메가도스를 쓰게 되면 그 피로물질을 훨씬 덜 생기게 해줘요. 항산화 작용에 기인하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가 산화가 녹쓰는 거라고 했으니까 녹쓰는 걸 막아준다. 그러니까 노화 방지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피부가 탱탱해지고 이게 그 기미, 색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드는데,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속의 내부 장기와 혈관 구석구석에 이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탁월해요. 그러니까 뭐 셀레늄이나 비타민 A나 혹은 비타민 B 중에 몇 가지도, 또 뭐 요즘에 크릴 오일 해가지고 아스타잔틴 뭐 이런 성분들도 비타민, 그러니까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,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들 중에 거의 최고 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이 비타민 C의 항산화 작용이. 물론 이제 역할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것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,
이 비타민 C를 1000ml짜리 하나를 먹었을 때는 메가도스라고 하질 않아요.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때 메가도스라고 하면 최소한 5000ml 이상을 얘기를 하는데, 최근에 제가 어떤 분들을 보니까 6정 6000ml 가지고도 좀 부족해서 그분은 12000ml를 먹는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비타민C 1000ml짜리 알약을 하루에 12개를 먹는다고 하시는 거예요. 본인이 너무 좋으시대요. 너무너무 좋으시대요. 자기 몸이니까 뭐가 좋은지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. 하여튼 이게 노화 방지 효과가 탁월해요. 저희가 늙는다고 하면 지금 주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 중장년층 이상 되신 분들인데, 여러분 매일매일 느끼시잖아요. 내 몸이 늙어가고 있다라는 것을. 젊었을 때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젊음의 축복이었고,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몸이 사가 드는 그 느낌, 거부할 수 없는 그 느낌, 정말 별로인 그 느낌이 들죠. 그런데 그런 전체적인 그 속까지 다 늙어가는 그런 느낌의 상당 부분을 비타민C 고함량으로 늦출 수가 있어요. 그것을 내가 피부로 살아가면서 내 감각으로 느낄 수 있으니까 이 비타민C를 번거로워도 좀 모험 삼아 하루에 6번, 뭐 8번, 9번 이렇게 먹어보시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항산화 작용이 있다가 보니까 이게 혈관을 청소해주는 작용이 있다라는 것도 확실한 거예요. 여러분, 혈관은 우리 몸 전신에 다 뻗어 있어요. 무려 15만 킬로라고 하거든요. 15만 킬로면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, 우리가 뭐 동남아로 여행을 가도 몇천 킬로밖에 안 되거든요. 10,000킬로도 안 돼요.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그 혈관의 길이가 15만 킬로라고 하는데, 그 구석구석 혈관에 있는 수많은 찌꺼기들, 막혀 있는 것들을 비타민C가 상당 부분 청소를 해주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혈관이 이미 막혀 있는 분들한테는 이보다 더 희소식이 없어요. 그리고 비타민C 너무 싸잖아요. 너무 싸요. 근데 이제 그 비타민C를 가지고도 혈관이 뚫리지 않는다, 뭐 뇌경색이다, 협심증이다, 뭐 이런 사람들이 비타민C를 가지고 뭐 다 뚫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,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만든 생기산을 쓰고 있거든요. 이 두 가지를 같이 썼을 때 이 혈관 건강 이런 것은 효과는 정말 상당한 것 같아요. 정말 상당한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생기산을 써도 비타민C 고함량을 썼을 때랑 그냥 생기산만 썼을 때랑 효과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. 생기산이 좋기는 하지만 비타민C 고용량 요법을 같이 썼을 때 이게 제대로 두 바퀴가 굴러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꼽는 것이, 항산화 작용안에 꼽는 것이 혈관 건강.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당뇨가 있으신 분, 뭐 협심증이 있으신 분, 뇌경색이 지나간 분들, 뭐 여러 가지로, 또 상열 한행이 있으신 분들, 어디 구석구석 손발이 저리고 힘드신 분들, 무조건 비타민 B, C, 마그네슘을 써보는데, B하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B 100으로 드시고 마그네슘 하루 하나 함량 관계없이 그렇게 드시지만, C만은 하루에 3000ml 갖고도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. 그래서 6000ml까지 꼭 늘리셔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그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던 하나의 효과를 추가시켜서 말씀드리면, 이게 소화 촉진 작용이 있어요. 어떤 의사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셨대요. 그분도 자연요법, 뭐 비타민 요법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 같은데, 당신이 생각하기에 비타민C는 천연 소화제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, 비타민C를 먹고 나면 여러분 입안에 침이 고여요. 우리가 신 거 생각만 해도, 레몬즙 같은 거 생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죠.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. 이제 비타민C 1000ml는 상당히 함량이 높은 건데, 저거를 한 알이나 혹은 1000ml짜리 두 알을 한꺼번에 먹고 나면 좀 이따가 입속에 침이 생겨요. 그런데 이게 단지 입안에만 침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위에도 위액을 나오게 하는 거죠.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위산이 많이 나와서 위가 망가진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, 그 비타민C를 먹었을 때 이게 속이 깎인다, 위장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, 자기는 위가 약하다, 그래서 못 먹는다, 이런 공식이 나와가지고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. 이것은 이제 비타민C에 대한 오해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건데요.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. 여러분, 비타민C는 위를 깎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위를 튼튼하게 한다. 보통 동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하고 다르게
위산 과다인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저산증인 사람들이 더 많아서 베타인 같은 그 베타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. 그게 이제 위산 물질인데 그것을 위산을 더 촉진하는 건데 그런 것을 써가지고 위장병을 치료하기도 하거든요. 근데 비타민 C 자체가 우리 위장에 있는 산보다도 훨씬 약한 산이에요. 아무리 위가 약한 사람도 위에서 염산이 나오는데 그 염산이 이 아스코르브산이라고 하는 비타민 C보다 훨씬 더 강한 산이거든요. 그러니까 비타민 C가 들어가서 위를 더 자극한다,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제 생각에는 그 비타민 C를 먹었을 때 침이 나오듯이 위액이 나오는데 그 위액 안에는 위산도 있겠지만 그 위산과 더불어서 위벽을 보호하는 보호인자 같은 것들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. 그래서 위가 약한 사람들이 매일 365일 죽만 먹고 아무리 위를 자극을 안 하려고 해도 위장병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면 차라리 역으로 약간의 비타민 C를 가지고 위를 자극해 보는 것도 오히려 방법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저한테 오셔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비타민 C 하루에 반알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늘려서 먹게끔 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. 비타민 C는 놀라운 것이 이게 적응이 되는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. 그래서 맨 처음에 비타민 C 하나를 먹었을 때 속이 부대끼고 이상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기도 해요. 우리 위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비타민 C 1000ml라는 건 너무 생소하고 이상한 물질이거든요. 게다가 고용량이 한꺼번에 들어왔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충격에 의해서 약간 쓰리다는 느낌이 올 수 있는 거고요. 그 쓰리다고 해서 거부하실 일이 아니라 용량을 줄여서 반알이라든지 그것도 따뜻한 물로 드시든지 식후에 드시든지 이런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자꾸 시도를 해보세요. 먹다 보면 저건 적응이 돼요. 처음에 먹었을 때는 위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을 수도 있고 또 특히 이제 장에서 부글거리고 가스가 차고 설사가 나고 막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괜찮으시지만 그것조차도 적응 반응이라는 거. 그래서 먹다가 보면 그 위도 잠잠해지고 장도 잠잠해지고 먹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아주 신선한 효과만 남겨준다는 것. 그것이 비타민 C의 비밀입니다. 그리고 또 비타민C를 못 먹겠다는 분들 중에서 결석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목소리가 조금 잦아들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또 저를 찾아오시고 또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비타민C를 설파를 하잖아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먹어보시는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신장 결석도 있고 또 몸에 이렇게 그 통풍도 결석이거든요. 그런 요로 결석 뭐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이 자기가 그러면 먹어보겠다 해서 자원해서 먹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좋으시대요. 결석이 소변 줄기를 통해서 빠져나왔다는 분도 제가 최근에 봤어요. 비타민C를 먹다가. 그러니까 비타민C를 먹어서 몸에 돌이 생긴다라는 거 좀 재고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그런지. 그러니까 지금 비타민 B100도요. 안에 설명서에 보면은 결석 있는 사람 먹지 말라고 들어 있고요. 그 다음에 비타민 C도 결석 있는 사람은 먹지 말라는 설명서 내용이 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달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해보시고 별로 효과 모르겠으면 안 드셔도 되는데 그 결석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먹었을 때 다른 내 몸의 증상이 너무 좋다 그러면 끝까지 한번 가보시는 거 제가 강추해 드려요. 해보실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간이 나빠지지 않냐, 그렇게 많이 먹고 간이 나빠지지 않냐, 그 다음에 또 그 정제, 비타민C 정제니까 그 정제 안에 어떤 부형제가 들어있는데 그 부형제가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거 아니냐,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.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비타민C를 제가 처음에 영상을 만들었을 때만 해도 분말로 된 거를 권했었어요. 그런데 제가 이 많은 사람들한테 써보고 또 저 자신도 먹어보고 했을 때 분말보다 오히려 1000ml짜리 알약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비타민C 정제 안에 들어있는 그 부형제들이요,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냥 다 빠져나가게끔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부형제가 몸 안에 쌓여서 어떤 또 다른 원치 않는 부작용을 만들까 하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, 간조차도
간이 나빠질까 하는 그런 염려에 있어서도요. 이게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간세포를 항산화를 통해서 보호하는 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간이 아주 나쁘신 분들, 특히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으신 분들 비타민C 고용량 요법 꼭 추천해 드려요. 여러분 B100이랑 비타민C 고용량 요법 꼭 해보시고요. 뭐 대상포진이 있다든지 단순 포진이 있다든지 뭐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질환들 있죠. 그 독감이 왔다든지 그랬을 때도 비타민C 수시로 먹는 거, 그 방법만으로도 병원의 약만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을 수가 있어요. 병원의 약을 안 먹고 오히려 이렇게 치료되시는 분들도 있는데, 물론 이제 너무 고열이 난다든지 필요하면 병원 처방약을 쓸 수 있는데요. 비타민C 그러니까 메가도스를 꼭 같이 겸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감기 자주 오시는 분들, 비타민C 메가도스만 하셔도 감기가 훨씬 덜 와요. 그냥 왔다가도 쓸 도망간대요. 그런 거 있고, 또 한 가지 오해는 비타민C를 먹어서 소변이 노래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거. 또 비타민C를 먹으면 소변으로 바로 빠져나가는데 뭐 하러 먹냐 하는 거예요. 일단 첫 번째 색깔, 비타민C는 색깔이 노랗지 않아요. 여러분 영양제를 먹어서 소변색이 노랗게 나왔다면 그것은 비타민 B 중에 B2번만 노랗거든요. 리보플라빈, 그것만 노란 것이고 C는 노랗지 않고,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말 맞는데요. 소변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방광과 요로를 청소해주는 중요한 작용을 같이 해요. 그래서 제가 그 방광염 있으신 분들한테 병원에 방광염 약 먹을 때 비타민C 메가도스를 같이 하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그러면 병원 약만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치료 효과를 치료 효과를 높여서 이렇게 기간을 줄여서 빨리 회복이 될 수가 있어요. 여러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도 비타민C 고용량에 대해서 새로 생각하시고 또 한번 새롭게 시도를 해보시고 더 건강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드립니다.